조금 재밌게 가도 될까요, 이거는? 네. 자, 김미라 대표님 두 번째 영상 녹화 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휴런 대표 김미라입니다. 여전히 미소는 너무 생글생글한데 긴장되시나요? 많이 긴장됩니다. 영상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처음인 분도 계시는데 전혀 처음 티가 안 나세요.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벌써 이게 NG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전문 강사들의 영상 플랫폼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런 대표 김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밀레니얼 세대들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실질적으로 이들과 소통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좀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좀 잘 통하는 대화법이 따로 있다고 하셨거든요. 아마 여기 이제 귀가 솔깃한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우리가 뭐 대화법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그때 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주 시도를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우리가 지켜야 되는 원칙들은 반드시 존재를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베이스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전달해드리는 스킬을 조금만 얻는다고 할까요? 네네네. 그렇게 되신다면 충분히 나와 다른 세대와도 소통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대화 방법들, 스킬들이 있겠지만 다 전해드리지는 못하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네,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책에는 워낙에 이제 4가지로 유연한 대화, 일단은 통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말이 뭔가 이렇게 탁구공을 치고 주고 받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연한 대화 방법,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성장을 돕는 방법, 그리고 존중을 담는 방법. 이렇게 이제 뭐 23가지 정도를 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 네. 유연한 대화를 돕는 말투 중에서 간결한 말이 임팩트 있다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간결한 말이 임팩트가 있다. 이건 정말 이 밀레니얼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할 얘기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그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들은요, 빠른 속도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거에 익숙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고 복잡한 것은 굉장히 싫어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라떼는 말이야, 그거 아시잖아요. 그걸 그들이 왜 싫어하느냐면 라떼는 말이야가 싫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말이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말이 너무 지루하고 또 나와 상관없는데 길게 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좀 싫어하고 기피하겠죠. 라떼는 마리아를 하더라도 그 뒤에 내용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그렇죠. 임팩트 있게 좀 압축해서 하면 좀 거부감이 덜 하려나요? 그렇죠. 그리고 나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내 세대에 적용할 수 있는 말이어야 그것도 하나의 교훈이 되는 거죠. 내가 듣기 싫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그건 맞습니다. 잔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짧게 압축해서 말하는 게 이제 이 밀레니얼 세대들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시를 몇 개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축약형 언어 요즘 젊은이들 쓰는 용어 중에 정말 공부를 해요, 요즘에. 그렇죠. 무슨 말이야? 그러고 막 찾아보고요. 예, 저희 뭐 이렇게 강의를 나가도요, 가장 워밍업으로 많이 하는 게 신세대 그 언어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복세 편살 들어보셨어요? 복세 편살?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이것도 복세 뭐래요? 또 언제 나온 애예요? 오래됐어요. 그래요? 또 제가 또 이 모양인 거군요. 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가 복세 편살의 줄임말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의 언어 축약형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우리 저희 1편에서 다뤘던 그 내용이 이 4글자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를 할 때도요, 자만추를 원한대요.
그건 또 뭐예요? 연애를 자만추? 하는데 자만추를 원한대. 근데 우리 자만추 때는 뭐예요? 뭐를 했냐면 입만추를 했어요. 어떤 어. 걸 것 같으세요? 자만추, 입만추. 자만추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연애를 할 때 인만추, 인위적인 만남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팅을 한다든가 선을 본다든가.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자만추를 추구한다. 이런 용어들만 보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네. 짧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 형국에 저희가 길게 지루하게 이야기한다면 분명히 꼰대라는 명칭을 저희에게 주겠죠. 근데 좀 따라가기도 좀 힘들긴 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말을 압축해서 사용하는 좀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세대만의 특징이 아니고 요즘 사람들의 생활 리듬이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구구절절한 말보다는 좀 빨라진 리듬에 맞춰서 말의 속도도 같이 빨라져야 되지 않느냐. 좀 더 간단하고 명료한 말들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왕이면 이제 이들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을 저희가 지금 제시를 해드리는 거니까 구구절절한 말보다는 좀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그런 이제 메시지 전달 방법을 배우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오컴의 면도날 법칙이 뭐냐면 오컴이 이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칙인데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사람은 누군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분명히 복잡하게 설명한 방법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간단하게 설명한 방법이 옳은 답이라는 주장이 바로 오컴의 면도날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면도날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들, 이런 말들의 군더더기는 잘라버릴수록 훨씬 더 명료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즉 말은 덜어낼수록 완벽하다라는 의미.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에 군더더기를 붙이고 살을 붙여야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말은 군더더기가 붙기 시작하면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간결하게 말한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결하면 어느 정도의 간결함이어야 되나?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협조를 하거나 부탁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더 간결할수록 좋습니다. 어느 한 신문 기자가요, 연예부 사진 기자인데 여배우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 여배우가 그걸 이제 알고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딱 찍을 때마다 뭐 고개를 돌린다든지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든지 너무 이제 실패를 한 거죠. 이것을 신입한테 넘겼습니다. 사진 찍어와 이렇게. 그런데 이 신입 기자가 1시간도 안 돼서 여배우 사진을 찍어온 거예요. 제대로 된 사진을. 그래서 아니 너 어떻게 한 거냐라고 했더니 아니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그 여배우에게 직접 얘기했다는 거. 당신 사진이 필요해서 왔다. 사진을 좀 찍어다오.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세상 심플한데요? 네, 세상 심플하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베테랑 기자는 지나치게 요령이 많아서 담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반면에 이 신입 기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만 요령 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훨씬 더 성공률이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결한 말이 우리가 군더더기를 뭐 붙이고 구구연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좀 행동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그런 목적도 사실 갖고 있잖아요. 행동을 유도하는 스피치 방법이 또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은 그 행동을 유도하는 스피치 중에 EOB라는 스킬을 하나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EOB는 영어의 이니셜 앞글자를 따서 만든 법칙입니다. 간단한 말이 임팩트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간단함이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누군가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죠? 어느 정도 길이가 적당할 것 같으세요? 뭔가 이제 요청할 때, 부탁할 때, 뭐 시간으로 따지자면 1, 2분 정도? 그 사이?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일상적으로 대화 나눌 때도 이제 3분 때 되면 이제 흐릿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미국의 역사와 인류 정신을 바꾼 하나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링컨의 바로 게티즈버그 연설인데요. 그 연설도요 2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인의 정신을 바꾸고 세계 인류의 정신을 바꾼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단 2분이라도 진정성과 어떤 것들이 좀 깃들여 있다면 2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2분 안에 누군가를 행동시킬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한 2박 3일 안 쳐다놓고 그렇죠. 2박 3일. 2박 3일 아니고 2분이에요. 2분. 그렇죠? 네. 그래서 2분 안에 누군가를 행동하게 만들 수 있는 짧고 강한 스피치 EOB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는 example의 E입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말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야기를 시작할 때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대한 사건이나 내가 겪었던 극적인 경험이나 뭐 권위자의 말을 인용해도 좋고요. 네, 이때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의 핵심은 뭔가 이렇게 말로 그림을 그리듯이 좀 생생하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 좀 핵심이겠고요. 다음 두 번째 O는 아웃라인의 O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점을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그 앞에서 그런 사례를 들은 이유는 내가 뭔가 이 사람에게 이 행동을 요청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 행동을 바로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이때의 핵심은 짧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듣는 사람이 그 요구하는 행동을 이렇게 하라는 말이구나 라는 걸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B는 베니핏의 B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익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떤 이익이냐. 내가 위에서 말했던 그 행동을 내가 따라서 했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을 얘기해 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인센티브나 보상 같은 것을 얘기해 준다면 더없이 좋겠죠. 아주 좋죠. 그래서 이렇게 EOB의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대표님의 친구분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의 지인이 저한테 돈 빌려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시는 거죠. 어떡하지?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했었을 때 제가 말한 대로 우리 대표님께서 따라서 그 행동을 하겠냐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때 글쎄 돈을 안 빌려주는 게 좋지 않아?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임팩트가 떨어지겠죠. 근데 이것을 EOB에 맞춰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설득 좀 해보세요. 5년 전에 나 남편이 엄청 반대했는데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지 뭐야.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알고 봤더니 주식을 하다가 망해서 잠적을 했다더라고. 내 생각에 친한 친구일수록 절대 금전거래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럼 나처럼 돈 잃고 친구 잃는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부분에 보면 제가 5년 전에 돈을 빌려주고 했다라는 얘기가 바로 사례가 들어간 거고. 2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5는 뭐였습니까? 절대 친구끼리는 금전거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다음에 이제 B는 그러면 나처럼 친구 잃고 돈 잃는 일은 없을 거야. 이런 순서대로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단 뭐 이 이야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설득해야 될 때 이 공식에 조금 맞춰서 말하는 연습을 하신다면 훨씬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EOB 공식은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때 가장 조금 효과적이고요. 또 비즈니스나 일상에서 나의 생각을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때 좀 필요하고요. 특히 타인의 행동을 좀 변화를 요구할 때, 요청할 때 좀 탁월한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혹시 리더라면 우리 밀레니얼 세대한테 행동 변화를 좀 요구를 하고 싶어, 요청을 하고 싶어 그럴 때 이 공식에 맞춰서 한번 이렇게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섞이고, 그죠? 우왕좌왕하게 되고, 머릿속이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이걸 머릿속에서 한번 딱 구조화시키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설득력이 좀 높아지고, 또 충분히 그로 인해서 뭐 타인이 행동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EOB 공식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제 영상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끝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조직은 경험과 개성이 다른 세대가 함께 모여서 일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서로 틀린 그림 찾기에서 멈춘다면 세대 간의 어떤 거리는 사이는 더 벌어지게 되어 있겠죠.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소통하는 노력만이 행복한 동행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